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안철수 후보가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이 정치 혁신과 관련돼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금 나온 소식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내일 단독 회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야권 지지자들의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두 후보가 어떻게 응답할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정치평론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이 이제 4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TV토론과 대담을 준비하는 방송사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속내도 모르고 서로의 책임론만 들먹이는 후보들의 한심한 작태에 좀 그렇습니다. 예, 노동일 정영진의 대선 속풀이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법대 노동일 교수,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TV토론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내일 단독 회동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서 두 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기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진행될 것인지. 노 교수님부터. 이미 상당히 늦었죠. 시기로 따지면. 늦었다. 그러면 네. 훨씬 일찍부터 시작해서 벌써부터 단일화가 만약 한다면 안 네. 한다면야 얘기할 필요 없고 한다면 실장부터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항들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했으니까 뭐라 그러니까 만시지탄 그렇습니까? 네. 하면 좋은 것 같고요. 예. 내일 글쎄 지금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단일화를 한자는 원칙에 거의 합의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 쪽에서 계속 단일화는 한다는 원칙만이라도 합의하자. 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내일 만나자는 거 보면 사실 그 자리에서 단일화 안 하겠다. 또 예. 10일 이후에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 그런 원칙은 합의했다고 봐서 지금부터 좀 급물살 탈 거로 보입니다. 네. 네.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지금까지 중에 처음 쓰는 단어인 것,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내일 정치 혁신에 대해서 합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서로의 뜻만 확인하는 절차에서 끝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안철수 후보가 그것도 약간 물러섰죠. 그동안은 정치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늘 그 부분만 얘기했었는데. 예, 늘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정치 쇄신이 지금 안 되더라도 네. 앞으로 할 거라는 약속만이라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한 발 잠깐 물러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뭔가 민주당과 얘기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되겠다는 거 확실하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오늘 그 메시지를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메시지가 정말 강한 게 좀 몇 개가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좀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치 개혁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계속 늘 그런 했었잖아요. 부분을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발언 내용을 제가 오다 좀 들어보니까 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를 위해서 단일화는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 얘기도 좀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네. 뭐냐면은 그 가장 의미를 뒀던 그 후보 단일화라고 할까요? 이걸 1997년 변화로 뒀단 말이죠.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2002년 대선이 아니라 네. 사실은 그림상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2002년 대선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정몽준, 노무현. 그렇죠. 네, 근데 후보에. 1997년의 큰 변화에 대해서 의미를 뒀다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이후 만약에 당선 이후에 예. 정몽준 노무현 그 단일화 같은 경우는 정몽준 후보 전 후보가 이제 사퇴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끝났잖아요. 아예 네. 그냥. 그런데 이제 1997년 대선 때는 공동정부처럼 갔단 말이죠. 네, 책임 총리제 그렇죠. 부르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예,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네. 안철수 후보의 어떤 자기 역할 혹은 문재인 후보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좀 던진 게 아니냐. 그래서 네. 김종필, 김대중과 같은 그림으로 예. 같이 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노 교수님 그러십니까? 네, 그게 저도 듣지는 못했는데 네. 97년 대선을 얘기했다면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겠죠. 그 당시 분명히 얘기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2002년도와 네. 좀 달리 처음부터 굉장히 정교한 계획을 짰죠. 어느 정도 공동집권 플랜을. 예, 어느 정도로 자세한 그다음 내용이었습니까? 내각 재개헌을 하자. 그걸 예. 고리로 해서 예. 호남과 충청이라든 지역 연합이라는 거 네. 한 가지 올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가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네. 연합정부 플랜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권력 분정 이런 것도 분명히 얘기가 됐었으니까 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총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양측이 어느 쪽이 되더라도 네. 민주당도 충분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네. 그것을 안철수 후보를 밀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는 네.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권력 분점이라는 걸 고리로 해서 개헌을 걸지 안 걸지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총리, 예. 총리가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떤 책임 총리 네. 이런 것들을 해서
뭐 권력을 분점하는 뭐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도 분산하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네.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1997년 모델이라고 했을 때 개헌을 안 하고도 그냥 형식상으로는 지금의 헌법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까, 교수님?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어디서 얘기했지만 대통령 임명하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헌법상 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다 했지 총리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네. 형식적으로 예. 다 골라놓고서 예. 그 총리에게 그냥 법률적으로 제청만 하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예. 만약에 실질적으로 국무위원을 총리가 실질적으로 골라서 말 그대로 네. 제청하라 예. 하는 그런 쪽으로만 양해가 된다면 그게 네. 권력을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미 두 후보가 말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문재인 후보도 역시 했었으니까.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뭐 책임 총리다, 뭐 분권은 대통령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저쪽에서는 큰 이견이 좀 없는 것 같고 예. 이제 남은 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네. 남은 뭐 예를 들면 20일 동안 어떻게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국민들이 듣기에도 문제 없을 만한 네. 이런 그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이 얘기를 아마 내일 만나서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제가 왜 노 교수님께 개헌에 대해서 여쭤봤었냐면요. 네. 한간에 떠도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이재호 전 장관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논평을 쓴 곳이 있어서 제가 꼭 개헌을 해야지만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는지를 네. 여쭤봤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문제 이재호 의원이 만약에 예. 개헌을 고리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 선언한다?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될지 안 될지도 우선 불확실하고 이건 그것이. 사실 확인도 해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것도 네. 확인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설사 이렇게 제안한다 하더라도 예. 안철수 후보가 노하면 정말 그 이재호 의원은 뭐가 됩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예. 앞으로도 정치 생명이 이렇게 뭐 예. 보장이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그 정말 루머 아닌가 싶습니다. 받아들여도 아마 제2의 2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좀 하자면 문재인 후보가 이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이나 시기를 생각하지 않겠다. 모든 안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얘기하자. 이거를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여론조사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7년 모델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동정부론이니까 대략 단일화의 그림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권력 분점을 하는 것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다. 제가 너무 단언해서 말씀드립니까? 그러니까 97년도에는 뭐 예를 들어서 DJ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네. JP가 사퇴하는 예. 뭐 그런 게 분명히 약속이 됐었죠. 네. 고리로 해서. 예. 그러나 지금 와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또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권력 니들 마음대로 나누냐 이런 식의 있을 수 있고. 정치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야합이 다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네. 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자칫하면 그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퇴를 고리로 해서 뭔가 약속한 거니까. 예. 돈만이 아니고 자기 네네. 약속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 이심전심 해야지 누군 대통령, 누군 대통령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한 사람 사퇴하는 건데 그런 그림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예.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동정부를 운영한다 하고. 네. 뭐 여론조사나 어떤 경선을 거치거나 하는 뭐 단일화 과정은 거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께 보여드린 조사를 보면 한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단일화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가 높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뭐 오차범위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곳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차이가 예. 사실은 별로 안 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 뭐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네. 김대중, 김종필 당시 이야기는 뭐 그래도 네. 확실하게 김대중 당시 후보가 예. 훨씬 더 이제 인기가 많기도 했고 뭐 여론조사 이런 거 할 필요도 굳이 거의 없었으니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갈 수도 있었지만 이번 네. 경우는 그런 여론조사 없이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네. 누군가 토론을 통해서 설득이 됐다 이렇게 예. 보면 뭐 두 사람 간의 문제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네. 각 캠프에 아마 사람들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쉽게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민주통합당 내 인적쇄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정치의 변화를 가져와라라고 안철수 후보가 계속 요구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적쇄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었고, 글쎄요, 이해찬 대표는 용퇴를, 박지원 원내대표는 잔류를 할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민주통합당 내의 트러블 메이커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아니었냐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과연 문제가 정말 발생했느냐, 저는 그거부터 좀 한번 묻고 싶은데. 과연 물러나야 되냐? 그러니까요. 예. 박지원, 이해찬 두 사람이 정말로 당에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인적 쇄신의 대상이 돼야죠. 그렇죠. 다만 그게 아니라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좀 잘려줘야 되니까 당신들 두수이 좀 나가라 이렇게 그림이 그래야 이쁘다. 아니 총선에서 예.
말하자면 의석수가 이 적게 결정이 났지 아니죠. 않습니까?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대표에 총리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더 관련된 부분이고 예. 그리고 당시 총선에서 야당이 과연 정말로 패배한 것이냐 기대보다 못했다는 건 맞지만 네. 정말로 패배했냐고 보기는 그 평가도 사실은 좀 뭐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정말 그리고 그때 총선에서 두 사람이 문제였다면 네. 그 당시에 뭔가를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대선을 앞두고 이걸 뭐 내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죠. 저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는 용퇴를 하고 박지원 네. 원내대표는 잔류를 한다. 그 저렇게 자막을 내도 괜찮나요? 트러블 메이커는 박지원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거 못 보셨구나. 네, 저희가 물음표를 아니, 근데 달았습니다. 그래도 예. 정 평장이 얘기에 사실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아니 왜 뭐 모든 책임을 두 사람에게 지워 뭐 네. 하자면 친노 세력이라고 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더 있는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전 더 본질적으로 자꾸 정치 쇄신을 인적 쇄신하고 가져가는 네. 저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봐요. 네네. 총선 때마다 흔히 이렇게 뭐 정치하면서 사람 갈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물갈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손쉽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다고 정치가 바뀌어 왔냐는 겁니다. 안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근데 또 딜레마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쇄신을 하는 건 잘 보여주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렇지 합의도 않습니까? 하기 어렵고.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뭐 국회의원 줄이자 뭐 예.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쉽게 보일 수 있는 게 사람 가는 거예요. 사람 네. 바꾸는 것. 예. 그건 별로 그렇게 정치 쇄신이라고 해서 썩 내키진 않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금방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뭔가 희생양을 찾는 뭐 이런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네. 늘 해오던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총선이나 이런 게 조금 거기다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박선숙 전 의원이 옮기면 상당히 좀 그 일종의 민주당에 충격을 줬잖아요. 네. 그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여러 개 들어보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는 총선 거.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른바 친노 세력들의 어떤 패권주의에 의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총선 패배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걸 전해 예. 들은 것 같아요. 예. 왜 민주당이 패배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달라 예. 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두 사람 중에 책임을 지든지 다 책임을 지든지 하면 좋은데 네. 가장 좋은 그림은 두 사람 다 용퇴하는 거죠. 예. 아까 잠깐 전에 황교안 의원이 얘기했지만 네. 뭐 그런다고 호남 충청 민심이 뭐 화산하게 변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단일화만 잘 이루어내면 네. 어떤 면에서 호남 민심은 뭐 다 그 단일화된 후보가 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만약 지금 어떤 그 뭐 두 사람 다 정치적으로 다 노련한 분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국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인가 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안철수 후보가 네. 만약에 그 두 사람의 용퇴를 정말 바라고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저는 그게 정말로 구태가 아닐까.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구태일 수 그렇죠. 있다. 다시 말해서 바뀔 거 없는데 사람만 바꾸는 걸로 해서 정치권이 마치 바뀐 것처럼 쇄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자체가 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권들이 보였던 모습이고 네.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그걸 요구한다면 그거야말로 예. 정말 구태일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차라리 민주당이 이쯤에서 우리 용퇴를 정말 바란다면 새누리당 그 이한구 원내대표라든지 네. 황교안 대표 거기부터 좀 쇄신을 해라. 왜냐하면 네. 이한구 원내대표는 뭐 그동안 계속 경제민주화 같은 거에서 이제 캠프랑도 계속 갈등을 좀 빚었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생겼잖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새누리당 공격을 차라리 하는 게 민주당에선 전략적으로 네. 더 낫지 않나? 왜 괜히 그런 공격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는 민주당 거죠. 전략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여성 대통령 논란이 생각이 나는데 그 한 심리학 교수가 저희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말하자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젠더와 섹스의 차이냐 이런 네네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뭐 전하는 도중에 이제 저런 워딩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야권에서 생물학적 성, 네. 사회적 성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채널A 자꾸 얘기하는 게 무슨 전략인가요? 또? 아, 전략 아닙니다. 예, 검색어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우리를 차지하고 일으킨 게 일종의 있었거든요. 뭐 좋죠, 뭐 그것도.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실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민주통합당에서요? 예,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뭐 황모 교수님도 교수님도 그렇고, 예. 뭐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해요. 취지는 맞는 예, 뭐 네. 생물학적 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가 중요하다. 네. 이건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생물학적 성만 얘기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박근혜 후보는 여성 여성이기 정치인이고 때문에. 더구나 여성 정치에 어떤 참여하는 그것이 굉장히 아직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대선 후보까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도 여성 정치인에서 정치적 측면만 보더라도 획기적인 어떤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지나치게 폄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자꾸 민주당의 여성원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폄하시키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자충수고 그러니까 금방 걷어들였죠. 문재인 네. 후보가 그것도 의미 있다 얘기했는데 네. 저부터 가만히 있든지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것이 별거 아니다 얘기하든지 했으면 좋은데 네. 그걸 자꾸 이슈화 시켜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당의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 후보로 결정이 됐거든요. 한마디씩 논평을 하시면 어떨까요? 정영진 편집장부터. 홍준표 전 대표가 일단은 그 인지도 면에서는 뭐 누구도 따라올 만한 당내 사람들 중에 누구도 따라올 만한 모래시계 사람이 검사. 있었으니까. 예. 하지만 홍준표 전 방금 그 나왔던 그 여성성 문제랑도 전 비슷하다고 보는 게 정말로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뭐 경남에서 자기의 고향은 태생적 고향은 경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에서 어떤 뭐 정치적 행위를 했다든가 예. 아니면 경남에서 어떤 뭐 행정 뭐 하여튼 무엇이든 했다는 그 조그만 증거 같은 것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현재는 경남의 아들이다, 경남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그거보다는 나는 정말 뭐 중앙정치에서 열심히 뛰어봤는데 이제는 네. 한번 경남을 위해서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다. 지금까지 경남을 위해서 한 건 없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 경남을 연고로 해서 지금까지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후보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 자막처럼 박근혜 후보가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에 나간 게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건 누가 심상치 인정하는 않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조금 뭐 거물이 필요하다 인지도가 이런 있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경선 거쳐서 이제 선발된 거니까 네. 그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될 수 있다. 그야말로 뭐 그 어떤 지역 정치인보다는 네. 대선을 함께 치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데 예. 결국 그러나 밑바닥 표심에는 과연 그게 통할까? 그래서 결국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안철수 누구로 그 단일화가 되더라도 단일화 기정사실화 하면 그런 데서 쏠리는 표심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건 조금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당선은 될 수 있지만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뭐 보장된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쪽으로 대선에서 어떤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당선은 될 수 있지만 과연 그 큰 영향을 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겠다는 그렇죠. 예,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노동희 교수님 질문하신 거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죠. 오늘 저희가 대선 속풀이 함께 하셨는데요.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경희대학교 법대 노동희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